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서 수급 상황이 다소 나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코스닥은 어제 종가 대비해서 0.1%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화두는 바로 인플레이션이겠죠.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원가 상승을 제품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악화시켜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물가는 40년 만에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상승했습니다. 4월 물가 전망치도 현재 8%를 상회하고 있어서 물가가 안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또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쉽게 해소가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임금 상승 등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 2010년대에 보였던 연평균 1.8% 수준의 저물가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쉽게 줄일 수가 없는 생필품을 파는 기업들,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이탈이 적은 기업을 투자해보자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대형마트는 대표적인 인플레 방어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산하는 이 야채, 과일, 육류들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확 줄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이마트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현재보다 한 60% 정도 상향된 목표가를 제시한 겁니다. 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양호한 실적 전망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생필품 생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면 시장 1위 기업인 농심과 청정원, 순창, 미원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상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유한타증권은 농심에 대해서 가격 인상 효과로 이익 모멘텀이 탄탄하다며 목표 주가를 41만 원으로 상향시켰고요. 또 대상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익 증가율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3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종근당, 동국제약, 쿠쿠홈시스, 경동나비행 같은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분야와 상관없이 시장 내 브랜드와 가치,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가격 전가력이 높은 하이 퀄리티 기업들이라는 데 있을 겁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은행과 보험주 역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높은 종목들을 함께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쪽으로도 관심이 높은데요. 화면상으로 ETF 관련주들,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정리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죠. 오늘은 원가 상승을 제품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고인플레이션 네. 시대의 투자 전략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먼저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예.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물가 오르는 거 인플레이션이 아닌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실질 소득,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는요 물가도 오르지만 우리 소득도 같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이랬는데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우리가 뭐 적대시할 것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또 너무 많은 폭으로 오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자, 지금은 근데 우리 인플레이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지만 요번에 온 거는 공급에 의한, 그러니까 공급만 대란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유가들이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조금씩 이 결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의 수준이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공급망 이 대란이 이제 해소가 되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건이 되는 부분. 네. 그러나 사실 2년 이상에 걸리는 그러한 농산물들. 자, 요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파종기와 수확기를 다 놓쳤거든요. 예. 그러면 2년 이상 가는 이런 곡물발,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또 미국은요 AI가 왔어요. 그 조류 독감이. 그래서 거기 지금 뭐 달걀 값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생태계가 망가지면은 오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이창용 저번에 하는 뭐 총재 그 지명자도 얘기했듯이 1년 내지 2년 간다. 저도 보기에 2년 정도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란 친구와 같이 네. 살아야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보다 언제 저점을 쳤느냐, 언제 피크아웃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그런 변곡점을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가 주식시장의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그렇죠. 말씀과 함께 공급난 대란이 이번 인플레를 가져왔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증시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최악이죠.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운동 시합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예비 훈련하면서 이렇게 땀을 나게 좀 하잖아요. 워밍업이요? 워밍업을 예. 하면서 땀이 나야지만 자기의 기량을 잘하지. 땀과 같은 존재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땀이 안 나면서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는 그걸 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성격에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도 나쁜데 물가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 최악이죠. 예. 그러니까 몸은 다 풀어놨는데 들어가자마자 삐끗해갖고 부상당한 경우, 그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을 가장 지금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답이 어디서, 제가 어저께 이게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지금 이창용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기 침체를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도 뭐 우리가 높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모든 증시가 걱정하는 거는 경기 침체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 겪어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가지만 경기 침체를 동반해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건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뭐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이 적군처럼 대할 필요는 없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주 주적 중에 주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원장님?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는 지표들 보면 뭐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자,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때까지의 평균 도달 기간은 442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1년 반 이상의 지금 기간이 남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증시는 초반 1년은 항상 상승 모멘텀으로 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인플레이션 맨날 얘기하면서도 어저께도 좋고 오늘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1년은 아직도 해먹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실 주식 가격, 증시의 주가는 이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좋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장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이제 좀 오늘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만 안 가면 예. 사실 인플레이션 굉장히 뭐 멀리할 것도 아니고 또 가깝게 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대응책으로 제가 앞서 이제 코멘트를 네. 드렸는데요. 가격 경제와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 소비 이탈이 적은 섹터들을 사보자라고 조언을 하던데 원장님의 의견도 같으신지 이런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죠? 300% 동의합니다. 예. 이거를 가격 전가력이라고 하고도 가격 결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가격을 정하는 힘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많냐면 예. 뭐 어떤 회사들이 많으냐 아니냐 공통점은 딱 하나죠. 마켓시어 1위. 거기는 자기가 가격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하면 그 밑에 이제 쫙 오거든요. 자, 우리 뭐 쉽게 뭐 이해하실 분들은 커피 쪽을 얘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올린 데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올린 데가 어디냐면 별다방. 별다방입니다. 예. 별다방에 올리니까 우후죽순처럼 쫙 오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커피라는 이 특수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년에 367잔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잔씩 국민 한 사람이 1년 하는데 예. 프랑스 같은 데는 550잔을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뭐 영향력이 많이 갈 건데 커피는 잘 아시겠지만 그해 심어서 그해 뽑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 뭐 커피값이 안 올라가더라도 그 사이에 이런 가격 결정력, 이 전가력이 높은 데는 그거를 갖다 옮겨 붙입니다. 자,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대체자라 그래서 싼 걸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한계는 굉장히 있고요. 특히 이렇게 가격 결정력이 있다 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을 올린 거를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이 이익 상승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마켓시어 1, 2위를 다투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스타벅스, 또 뭐 애플,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키, 뭐 이런데. 예. 국내 기업 쪽으로도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소개를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농심이라든가 뭐 라면 회사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또 나비엔, 1위 업체들. 다 뭐 종근당 이런데 다 그러니까 1위 업체는 다 아세요. 자기 투자하신 부분에 1위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시대에 왔거든요. 네. 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켓쉐어의 1위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전가를 하는 능력을 이런 인플레이션 때는 출중하게 갖고 있는 회사. 뭐 그거는 두말할 거 없이 마켓쉐어 1등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부터 네.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400일 정도가 지금 남았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은 주식시장은 화랑을 하거든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런 회사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아까 모두 그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나 좋은 자료를 갖고 오신 게 뭐냐면 ETF. 예. 이거야말로 뭐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만은 안전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처럼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글로벌 원자재 곡물가가 급등하고 또 여기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타격을 상쇄해서 혹시 수혜를 볼 만한 국내 기업들 쪽으로 눈길을 돌려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근데 이거는 자 가격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회사들이 있죠. IT 회사들. 지금은 IT 회사에 눈길을 쏟으셔야 됩니다. 네. 자, 제일 우리 경제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임금 상승과 가격 상승의 스파이럴 효과라 그래서 서로 감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지금 물건값이 오르니까 뭐 근로자들이 아유 실질 소득이 떨어지니까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럼 올리잖아요. 예. 이게 같이 감아서 올라가는 걸 스파이럴 효과라 그러는데 자 그것이 안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IT입니다. 뭐 원가가 없죠. 거기다가 또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뭐 좋은 위치에 있고요. 특히 이런 공급망 대란에 있어서 굉장히 뭐 자유스러운 데죠.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업종 내의 가격 결정력보다는 업 간에 뭐 산업군 간에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는 그 비용, 고정 비용이 덜 들어가는 회사, 즉 IT 쪽의 회사들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적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이 뭐 해안을 가지시고 IT 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 투자의 포션을 늘리시는 게 좋고요. 뭐 이런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이 항상 뒤쫓아오기 때문에 금융주가 좋은 거는 잘 아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채권들 많이 하시거든요. 금리 인상기에서는 채권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원장님, IT 업체 중에서도 분야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시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뭐 지금 오늘 뭐 넷플릭스 많이 그 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일단 IT 중에서도 지금 사실 뭐 메타버스니 이런 실체가 없는데 지금 투자하시는 거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조금 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자 IT에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저는 반도체 주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애플이라든가 잘 아시는 그다음에 사실 이 뭐 전기차 부분도 사실 IT의 총 집합제로 해서 완성품을 내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래 성장성까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을 봐라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브랜드 가치와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 하이 퀄리티 기업에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접근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으시면 마켓쉐어 1등이죠. 뭐 이런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높고 고객 충성도가 높은데 마켓쉐어 1등 안 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지만 마켓쉐어 1등은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쉐어 1등, 2등, 3등도 안 됩니다. 1등, 2등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뭐 보호적인 차원에서 좋고요. 사실 지금 미국이 3월 초반에 이상하게 막 뭐 주간 상승률이 뭐 몇 년 만에 최고 하다가 갑자기 베어 마켓으로 확 돌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함에도 있어서 IT 기술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지 않을 종목 산업군은 결국은 IT 쪽으로 지금 뭐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IT든지 지금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큰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 외에 우리가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쪽일까요? 야, 이거는 뭐 진짜 이건 경제부총리한테 지금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뭐 진짜 이런 자리에 나와서 길게 전망을 하는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돼요. 좀 뭐 맞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방맹이 짧게 치고 뭐 타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이 가격 전가력 뭐 이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사실 5월 9일까지는 길게 제가 얘기는 하면은 광화문에 돗자리 깔았지 뭐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지 못할 거예요. 5월 9일까지는 사고 다발 구역으로 보여집니다. 5월 5일, 6일 날 미국 FOMC에서 50bp 올라가면 이건 우당탕탕탕 할 겁니다. 5월 9일을 왜 말씀해요? 5월 9일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일인데 푸틴이 지금 명령을 내린 게 5월 9일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금 해결해라. 그러니까 뭐 지금 굉장히 공격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벤트를 시장에서 소화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래도 난 투자를 계속 해야 돼. 그렇다면 지금은 100% 실적이고 그다음에 단기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보석처럼 지금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구안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예. 5월 9일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전략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갑니다. 지금 3시 11분이고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 이화진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장 시장 한마디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이제 돌입이라고 해서 오늘장 한마디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에 미국 시장 종료 후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발표가 됐죠. 사실 오늘 좀 미디어 엔터 쪽으로 해서 좀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했다는 이제 신호판을 좀 알려준 셈인데요. 물론 이제 내달 초까지 실적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좀 업종별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걸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1분기가 일단 중요한 이유가 일단 러시아나 이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한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결국 가격 전이가 가능했던 업종 간에 좀 차별화가 좀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만약 여기서 비용적인 부분이 잘 커버를 쳤다면은 상승 흐름이 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실적 부진된다고 하게 되면은 2분기에 대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매크로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실적단의 변화에 따라서 2분기 전망에 결국 종목별 잠수를 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키 포인트 중에 좀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이게 넷플릭스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뭐 물론 오늘 미디어 쪽이 좀 대다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사실 뭐 5장 들어서 그나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우선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제 제이 콘텐츠와 같은 올해 뭐 역대 최대 편성을 이제 4분기 콘콜 때 이미 말했던 만큼 그만큼 OTT에 대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좀
과시화될 수 있는 좀 시즌이라 생각하는 만큼 뭐 이런 이유로 만약에 좀 하락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매수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두 번째로는 사실 어제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2.9%대 이제 금방까지 움직이게 되면서 좀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제 주게 됐는데요. 물론 성장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야기시키기도 했겠지만은 미국 역시 이제 리오퍼닝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좀 지수를 마지막에 대부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하지만은 이제 3.25%대가 2018년도에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 이제 S&P 500 지수가 당시 한 4%까지 빠졌던 걸 감안했을 때 좀 시장의 좀 불안감은 좀 아직 남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제 이제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75bp까지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총재님께서는 워낙 이제 매파적인 인물이다 보니 좀 시장은 그에 대해서 좀 크게 반응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포인트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최근에 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순환매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엔터주들 좀 하락이 최근에 좀 심한데요. 왜냐하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선두주자 격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딱히 하락할 만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닙니다. 결국엔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출회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2분기부터 콘서트에 대한 매출 기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을 한 템포 쉬어간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는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까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가입자 수 감소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관련 키워드 주셨고요. 엔터사들의 부진 양상으로 엔터테인먼트 키워드, 또 신세계그룹 호텔들이 다음 달 일제히 뷔페 가격을 최고 2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신세계그룹의 뷔페 가격 인상 키워드 주셨고요. 원자재값 인상 부담으로 과자와 빙가류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쪽 키워드 주셨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키워드, 여기에 더해서 봄철 골프 성수기를 맞아 골프 관련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의류 쪽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키워드까지 주셨습니다. 종목 자세히 살펴볼게요. 키워드 식스센스 특징주입니다.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SBS 주셨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하이브, 신세계그룹의 대상, 또 제가 쪽에서는 크라운 제가를, 반도체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 넥스틴을 가져오셨고, 또 골프 의류의 성장이 기대된다, 크리스 FNC를 주셨네요. 네, 이 중에서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SBS, 넥스틴, 크리스, FNC에 대한 의견 자세히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넷플릭스의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던데요. 오늘 관련해서 SBS를 들고 오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SBS는 고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사내 맞선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도 흥행 성공가도로 일단 달렸고요. 그리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작품들이 최근에 흥행을 보이면서 좀 시장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좀 공중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좀 시장의 관심이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빠르면 이제 이번 주에 미디어 혁신위가 좀 출범할 예정인데 일단은 이제 새 정권의 국정 과제가 이제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그리고 미디어 수평 규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이 좀 주요 내용으로 좀 삼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결국 이제 미디어 수평 규제입니다. 이 수평 규제란 말은 이게 결국 외국인 지분에 대한 소위 허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SBS 경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거의 0%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제한이 풀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넷플릭스나 이제 중국의 뭐 아이치와 같은 주요 공영 기업들에 대한 이제 OTT 기업들에 대한 지분들이 투자가 향후에 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BS 같은 경우 최근에 흥행작 같은 많은 콘텐츠 IP를 보유한 만큼 여기에 좀 지분 이슈가 같이 덧붙여진다면은 좀 미디어 업종 중에서는 좀 뜨거운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SBS는 오늘 넷플릭스 악재를 피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2% 급등하면서 49,450원선 거래가 되는데 그 의견 주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회복 키워드로는 넥스틴을 꼽으셨는데 넥스틴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넥스티는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웨이퍼 미세 패턴에 대한 결함을 일단 검사 장비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 점유율 90%는 미국 기업인 KLL이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만은 이제 나머지 10% 중에서 약 3% 정도가 지금 넥스틴이 있다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꾸준하게 이제 공급 계약 공시를 계속 내고 있고 중화권이나 이제 국내 SK 하이닉스와 같은 계약들이 거의 한 달 새에 그 3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실적이 한 3배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 지금 회사라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회사가 기존 제품인 이지스트2라는 검사 장비가 지금 계속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보급형 모델까지 좀 연내 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 계약 이슈가 계속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회사의 주요 포인트가 이거라고 좀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인텔이랑 수지입니다. 현재 지금 3D 반도체 검사 장비가 지금 인텔이랑 공동 개발 중인데 지금 현재 이제 테스트 결과가 약 2분기 안에는 아마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계 최초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인 만큼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텔과의 수주가 좀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인텔이라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텔에서 본격적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 넥스틴의 인텔이랑 관련 기업으로 향후 좀 크게 주목받을 수 있을 만큼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넥스틴은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라고 하셨나요? 넥스틴에 대해서? 네네네 맞습니다. 예, 지난달부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넥스틴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물론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물론 최근에 공급 계약이 계속 나왔다는 부분에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물론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을 타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텔 같은 경우가 사실 1분기 좀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2분기에 가면서 이제 최근에 조금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고점이 있다 83,500원이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격대인 만큼 한 번의 저항 때는 한번 부딪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시기에 인텔량이 나오고 이제 이 저항선을 뚫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목표가를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넥스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실적이 3배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9만 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봄철 골프 성수기를 맞아서 골프 관련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류 쪽을 보셨고요. 오늘 함께 크리스 FNC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골프를 치시나요? 예, 치고 있습니다. 예,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이제는 골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골프가 대중화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의상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라고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골프 관련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 오늘 자체가 골프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가스테바작 같은 경우도 오늘 7.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골프 정각 같은 회사들도 좀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두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고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조금 약보합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라인과 중저가 라인을 골프 의류를 다 보유한 회사인데요. 파리게이츠, 핑, 팬텀, 그리고 마스터바리 에디션, 세인트 앤드류스와 같은 이제 여러 브랜드를 이제 보유한 회사인데요. 일단 이제 골프 의류 특성상 2분기랑 4분기 일단 성수기입니다. 여름철에 이제 좀 반팔에 대한 옷을 의류 수요가 있을 것이고 4분기에는 이제 고가 라인에 대한 큰 고가의 겨울용에 대한 옷을 좀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해외 여행으로 인한 골프 의류 매출이 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연간 1인당 해외 골프를 여행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로 지금 쓰는 걸로 좀 측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골프 의류가 고가 라인 의류가 더 비싸지고 수요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율도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적인 면에서도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이랑 이런 부분 온라인 매장 두 매장 역시 지금 확장 중에 계속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리오퍼닝으로 인해서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과 같은 매장 매출과 해외 여행 등 골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프 의료 시장 점유율 1위인 이제 업체 퀘스트 FNC가 좀 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목표 주가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43,000원 가격대에서 최근에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ES 같은 경우는 이제 퍼가 이제 기껏해야 이제 4배, 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골프 여행 수요 증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또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은 주가가 업을 했던 만큼 최근에 조금 급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1분기, 2분기 그 골프 수요가 멈추지 않았다는 게 만약에 시장에 보여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목표가 6만 원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퀘스트 FNC에 대해서 목표 주가 6만 원까지 설정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오늘 키워드로 꼽아오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세계그룹 호텔들이 다음 달 일제히 뷔페 가격을 한 20% 인상시킨다는데 신세계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들도 이제 가격 인상 러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신세계에 대해서는 주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 뷔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우리가 흔히 호텔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고가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식당을 안 찾는 그만큼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격 전이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리오퍼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3분기 쪽에는 결국 호텔에 대한 매출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또 하나 여쭤봐도 될까 싶은데 혹시 추가적인 코멘트 주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과장님? 네. 일단은 오늘 좀 시장에서 관련 중에서는 최근에 엔터사들의 좀 부진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하이브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이제 SM 같은 부분도 어떻게 시장에서 물론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가가 최근에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2분기부터 콘서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제대로 뽑히게 된다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한 요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엔터사가 부진한데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이었고요. 저희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3시 27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갔는데요. 상승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보합권이에요. 어제 종가 기준에서 소폭의 오름세이고요. 2,71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네, 미국 증시 급등 소식에도 오늘 국내 증시 약세 움직임이 초반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줄여가면서 지금 상승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장중에 2,723까지 올렸던 코스피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죠. 어제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 강하게 다시 기관이 파네요. 657억 원 매도 우위, 여기에 외국인 역시 8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들이 835억 원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많이 사면서 주가가 올랐었죠. 근데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0.15% 조정받으면서 67,2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온 SK 하이닉스 보합권 마감이 예상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1% 조정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대, LG 에너지 솔루션 0.1% 강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대 조정을 받는 등 주가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살펴보시죠. 카카오의 주가가 0.11% 오르면서 95,2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완성차 업체 현대차 주가 흐름 좋습니다. 1% 상승 18만 3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1% 조정받으면서 929.59포인트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중 흐름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장중 932.27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오늘 하락 전환으로 0.2% 조정받으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만이 순매수로 일관합니다. 1,689억 원 순매수가 기록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97억 원, 1,086억 원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하락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펄업이있습니다. 5%대 급락이 나오면서 96,8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엔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까지 1위부터 3위 종목들은 0.5% 안팎의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마무리는 역시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겠죠?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 급락이 없어요. 급락은 없는데 개인들의 걱정이 심해지는 종목들은 몇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이제 살펴주셨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렸다가 반등 나오면 좀 빠져나오려 했더니 오늘 그대로 또 빠져가지고 아마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계속 얘기하지만 대중주들이 재미가 없어요.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빠지면 또 살살 사서 빠지고, 그리고 조금 반등 주고 더 빠지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테마주들은 계속 좋습니다. 오늘도 보면 음식 업종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제지주라든지 이런 쪽들도 움직임이 괜찮았고, 주류업이라든지 음식 업종,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 업종 주류업, 그다음에 골프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도 아침에 좀 움직이는 듯 했는데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그쪽은 움직임은 없었고, 이슈는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들, 현대차, 기아차 흐름이 좀 강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반면에 이제 약세 섹터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게임주의 몇몇 종목들, 그리고 아침에서는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아침 방송에서 사료 비료 관련주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제는 많이 팔아먹고 정말 찔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든가, 그런 전략을 취해야지 이거를 안 팔고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지금 그 강했었던 이지홀딩스, 팜스토리, 그 다음에 효성 OMB, 미래생명자원 모두 다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모두 다 5%에서 10%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변동성에서 종목을 거꾸로 잡은 사람들, 급등을 할 줄 알고 쫓아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혹은 빠져가지고 어떻게 단가를 낮춰보겠다고 물타기를 하다가 더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길목 지키기,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뭘 들어갈 건지를 순서를 정해놓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장이거든요. 제가 2월 달서부터 해서 진단키트주들, 랩티노믹스부터 해서 엑세스바이오, 바이오스마트, 그 다음에 나노엔텍 등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종목들 들어가면은 수익이 난다 해가지고 그때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고점에 있을 때에서 제가 탈락을 했는데, 나노엔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팔고, 그렇죠? 랩지노믹스도 이렇게 올라오면 팔고, 팔았던 사람들이 좋았던 거지 고점에 거꾸로 산 사람들은 굉장히 체력이 나쁠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또 사료 비료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에서 고점에서 팔았던,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테마주 장세에서 계속적인 테마주 장세입니다.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장세 흐름으로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빠르게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고점에서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지수는 괜찮아요. 오늘 뭐 일본 시장들도 뭐 빠지거나 그런 거 없이 니케이 시장도 어쨌든 올랐습니다. 우상방으로 살살살 조금씩 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도찌죠, 도찌. 뭐 급락 이런 것도 없고 급등도 없고, 우리나라 시장도 도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플러스도 잠깐 났지만 뭐 의미 없죠. 여기서 뭐 플러스 이만큼 난다고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장대 항목으로 뽑아줘야 그나마 뭐 시장이 강하게 뭐 IT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텐데, 이런 상태로 박스권으로 움직이니까 종목들도 그냥 박스권에서 급락은 없는데 가는 종목들만 갑니다. 근데 오늘 유난히 좀 강하게 움직인 업종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가 철강주들하고 중소형 철강주들하고 음식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 업종이 장중에서 괜찮은 모양새가 나와서 저는 여기 보면은 뭐 크라운제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오늘 공략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아침에 실전 매매 정도에서 좀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만약 조정받게 되면 저쪽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은 박스권이고요. 2,800과 2,600의 큰 박스권, 뭐 작게는 2,770과 2,650인데 2,800과 2,600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크게 급락하지도 않고 급등도 하지 않는 그런 뭐 지루한 지수 속에서 종목들만 재밌기 때문에 종목으로 승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크라운제가입니다. 크라운제가. 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제가 업종이죠. 오늘 움직인 이유가 이제 식료품 가격 폭등 소식에 곡물 가격이 급등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그 식료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막판에서도 뭐 강세로 다 마감을 했어요.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1년 전보다 34%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이 확산 중에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곡창지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쪽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니까 에그플레이션,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플레이션, 그래서 이 겹쳐가지고 초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해갖고 초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음식업종 관련주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뭐 물류난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 가격도 급등을 하니까 수입 밀 가격도 지금 톤당 $400를 돌파를 했다. 이게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서 지금 처음이라 그러는데, 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밀가루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밀가루니까요. 그러면은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 가격, 과자 가격, 외식 물가 가격 모두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이슈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크라운제가 여전히 바닥이 있어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여전히 바닥이 있어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야 될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다른 업종의 뭐 제과 관련주라든지 뭐 라면 관련주라든지 많잖아요. 음식 업종들 그쪽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골프존인데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이제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2020년도, 21년도 계속 성장세를 보여줬고, 2021년도에서는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한, 규모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매출액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개선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골프존, 뭐 골프존 홀딩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뭐 가스펠 바짝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종목들 조정받으면은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대주산업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106.6% 수익이 났는데 3월 8일 날에 들었던 종목이에요. 1960원에서 들었던 종목인데 106.6%.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좀 파셔야 돼요. 수익 났으면 파셔야 되고,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바닥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5점 우후 정도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 매수 포인트는 90점 수.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 보셔야 돼요. 소비주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전략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